아저씨 지나가요. 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저는 항상 유가족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면은 마음 한켠에 짐이 있는데요. 또 그것이 자식을 잃었다는 그 슬픔을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어떤 사고가 됐든지 간에 유가족분들이 보이는 모습 내게는 너무 슬프다 보니까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슬픔이 큰데 뭐 어떻게 이성이고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유가족들을 보면서 그 모습에 화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감정 상태에 있는 분들을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이용해먹고 자기 어떤 그 총알바지로 싸우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분노를 느끼는데요. 근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벨로린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벌써 한 1년 정도 시간이 됐죠. 그런데 그 사고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정치인들이 유가족들의 슬픔을 이용해먹었는지 그리고 그랬던 인간들의 추악한 실체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그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약 유가족들을 600m 앞 시속 70km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필요할 때는 총을 가지고 쓰는 것이고 필요할 때는 방패막으로 쓰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가지고 노동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잡스러운 인간들이 유가족들의 그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을 해보더라도 몇 사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 고민정이가 있습니다. 고민정이가 저때 공개했던 게 유가족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의 편지를 공개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거의 뭐 등기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이지만 하더라도 유가족분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감히 유가족분들을 정치적으로 끊어먹겠다 이런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고민정이가 그 시작점을 끊어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놓고 저렇게 편지까지 공개적으로 읽음으로써 마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풀림을 살짝 씌워놓고 나니까 고민정 이후로부터 민주당에 있는 잡스러운 것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달려들어가지고 유가족분들을 정치적으로 끊을 못썼죠. 지금은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정이가 뭐 그 사고에 대해 가지고 유가족에 대해 가지고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찾아보더라도 그런 얘기는 보이지 않던데 다 그런 식으로 이유는 없는 것이죠. 자기도 자식이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가 태전 졸음쉼터죠. 쉬었다 갈게요. 자기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을 텐데 이용해 먹겠다면 이제 어떻게 그런 걸 이용해 먹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가장 또 충격을 줬던 고민정이만큼이나 충격을 줬던 인물이 신현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고가 터지고 현장에 부랴부랴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의료인으로서 뭐 봉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의결 수가 있죠. 그런데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무슨 한 10분, 20분 그 정도밖에 안 머물러 있었고 그래 한다면 뭐 장관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갔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신현혁이 그 현장에 갔던 거는 뭐였던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릴 인증샷 요거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갔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지 않거든요. 좋다 이겁니다.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의 뭐 인간답지 않은 쇼하는 게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정도 우리가 놀랍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게 뭐였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뭐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닥터카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 비해 가지고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나 시간이 걸려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의 논란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현장에는 무슨 10분 정도밖에 안 있었는데 그 현장에 글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닥터카를 타고 갔고 그리고 심지어 그 국회의원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서 2배 가까이나 시간이 더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바로 그냥 대통령 탄핵됐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이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언론들에 대한 도배가 됐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뭐 광장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고 했을 거고 제가 보면 실제로 탄핵이 될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냥 신현영이 같은 경우는 더 떳떳하게 어떤 모습까지도 보였습니까? 그렇게나 탁덕하나 이용했던 인간이 언론 인터뷰를 할 때는 골든타임 4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댔던 게 신현영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현영에 대해 가지고 유가족분들이 보였던 모습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원한다?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계속해가지고 마치 모든 책임이 국민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사과의 메시지 안 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가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슬픔이 제대로 치유가 안 되니까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책임을 묻고 나라님 뭐 욕하는 거야 누구든지 간에 다 하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던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 요구하고 심지어 장관에 대한 해임까지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현영 골든타임을 4분이 아니라 20분 가까이나 지체시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신현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유가족분들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치적이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라고 봤던 것이죠. 유가족분들의 침묵 속에서 민주당의 침묵 속에서 신현영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동안 많이 참았다. 잼버리 참사 원인 감별할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거든요. 신현영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여가부의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가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좋다. 여가부한테 책임을 묻자. 그럼 그거 동의할까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김현숙 장관 우리가 사퇴시키고 여가부도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축소시키자. 이렇게나 쓸모없는 데는 어디 있겠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다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김 회장 덥지 오늘이. 아니 김 회장 아침부터 이렇게 전화하고 말이야. 내가 아주 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덥다고? 비 올 것 같지 않아? 네가 느꼈을 때. 더워. 엄청 더워. 내가 어제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이거 이날 비슷한 거 같은데? 토요일에 좀 많이 더웠고 너무 비싸. 너무. 토요일이 진짜 덥더라. 와. 토요일 날 또 일했어? 나는 쉬는 날이 없다니까. 1년에 휴가? 휴가 없다니까. 명절은? 명절 때도 나는 대기잖아. 일하지. 대목이니까? 대목이라기보다는 식당에 놀아야 내가 노는 거니까. 오늘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응? 서울이야 서울. 매장에서 고기는 언제 굽냐? 더워서 굽겠냐? 그러게 날 좀 풀려야지. 우리가 구워지겠다 잘못하면. 그러게 말이다. 날씨 진짜 저번에 태풍 오고 나서 살짝 망각했어. 여름이 끝났다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대통 당하는 느낌이야. 방심했다가 8이 6, 7월에 별로 안 탔는데 이 8월 달에 태풍 지나는 거보다 더 타는 것 같아. 방심하고 있다가 타는 것 같아. 우둘두둘해. 막 피부가 까매져가지고 현진이다 현진. 그래서 오늘은 스케줄이 어떻게 되시나? 쉬고 있어. 어디서? 여기 광주. 광주야 광주. 아